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24년 1월 14일이고요. 오전 9시 18분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오늘 두 번째로 제가 코디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목 상태는 아직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자, 코디를 제가 이날 1월 10일 맞나요?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찍어드린 때가 1월 10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4일 전으로 나오니까 지금부터 4일 전 1월 10일이 맞네요. 자, 1월 10일 날 이 코디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네, 어제가 아니라 금요일이구나. 금요일 날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자, 제가 코디는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지만 슈팅의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있어요. 자, 예전에 하이드로리튬 전설적인 종목이죠. 30배 올랐었나요? 네, 30배 올랐던 종목. 이때 이제 그 GP 클럽이 관여됐던 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의 움직임이 어땠었나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잘 갔죠. 연상을 쳤습니다. 근데 얘네는 재료가 있었고,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이 세력들끼리 연합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 걸로 보입니다. 그때 당시에 나오는 회사들 이름을 봤을 때, 그리고 뭐 조합이나 이런 거 이름을 봤을 때는 연합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굉장히 좋은 상승들을 했었어요. 올렸다가 내렸다가 많이 했죠. 이러면서 이제 올라갔는데, 이때 당시에도 이제 M&A 그리고 가장 핫한 주제였던 리튬, 이 두 가지로 올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코디인데, 코디가 어제 하루만 33% 올랐습니다. 금요일 하루만.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내렸죠. 시작하자마자 내렸지만 결국엔 어떻게 했다? 여기서부터 33%를 올렸습니다. 근데 뭐 33%를 더 올린 거죠. 왜냐면 마지막에 33%였으니까 거의 40%? 아니 40%는 아니구나. 대충 한 33% 오른 게 맞네요. 그쵸? 33%. 33%까지 올랐던 게 바로 이 코디라는 애들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무슨 재료가 있기 때문에 올리는지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댓글 달린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디가 이렇게 좀 특이해요. 투자 판단 관련된 주요 경영사항에 지분 매각을 위한 최대 주주의 바인딩 MOU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계약서를 체결하지 이렇게 바인딩 MOU는 언제든 깰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계약을 체결하지 이런 식으로 안 나옵니다.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상호 비밀 유지 의무를 통해 가지고 1월 8일자로 체결했고 7영업일 이내에 체결할 예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영업일 이내에 계약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이거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체결할 예정이니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네. MOU기 때문에 언제든 깨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7영업일 이내에 체결 안 해도 되고요. 7영업일 이후에 해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혀 지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영업일 이내에 꼭 체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MOU이기 때문에. MOU는 제가 써줘도 돼요. 제 회사 이름으로. 그러니까 전혀 이거는 효력이 없는 겁니다. 이때 MOU 체결과 함께 매수인으로부터 위 매매 대금의 약 20%를 이행 보증금으로 수령하였으며 본 체결 시에는 해당 이행 보증금은 계약금으로 이용될 거죠. 이거 무슨 소리냐면, 이제 87억 주고 사기로 했어요. 그럼 계약금은 보통 10%니까 8억 7천 정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8억 7천 정도 될 수 있을 건데, 그거에 20%니까 한 20%니까 8억 7천에 20%가 얼마입니까? 대충 한 1억 7천 정도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언제든 깰 수 있는
저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이 코디를 들어갈 사람들은 이제 로스컷 잡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코디를. 그럼 이제 얘네들이 주당 이제 1896원에 했다라고 보여지지만 유증이랑 이런 거를 유증 대금 봤을 때 한 1400원 이런 것들이 들어올 거라면 가정한다면 대충 1500원 정도 예상하면 될 거예요. 얘네들이 좀 들어가는 그 돈이 한 1600원, 1700원 이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냐? 지금 현재는 이제 2400원까지 올라온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얘네들 이게 페이크였다면 그냥 이제 시너지 혹은 뭐 진짜 하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둘이 뭐 잘 안 맞아서 끝냈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 바닥 대비해서는 거의 2배 올랐으니까 꼭 이제 대충 이제 여기라고 치고 평균가는 얘들이 외집한 게 그럼 1300원짜리가 2400원에서 2600원 정도 갔으니까 2배 올리고 끝내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얘네들이 진짜 M&A가 이루어진다 그럼 언제예요? 7영업일이니까 8일날 얘네들이 8일날 맞나? 잠깐 보겠습니다. 8일날 맞죠? 그러면 8일날부터 영업일 7일 해보세요. 1, 2, 3, 4, 그 다음에 5, 6, 7.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날까지는 계약이 될 거라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15일, 16일은 아마 기대감으로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간에 이 계약일까지 해가지고 요 전에 뭐 게임을 끝내버릴 수도 있고 어차피 2배 올랐으니까 그쵸? 얘들은 이제 개미들한테 넘기고 튀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진짜 계약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15, 16, 17 이 날짜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도 있고 아니다 MOU였으니까 어차피 그 이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코디라는 회사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회사가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사실은요. 좋은 회사는 아닌데 계속해서 이제 마이너스 나고 힘든 회사예요. 그런데 최근에 분기 실적을 보면은 어쨌든 간에 조금씩 이제 이익을 내고 있다. 그래서 12월 달 최근에 이제 어떤 퍼포먼스가 나왔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올해는 흑자가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은 아마도 가능성이 좀 있을 수는 있다. 그래서 GP클럽이 만약에 진짜 M&A를 통해서 인수하는 게 확정이 된다면 저는 주가가 좀 갈 거라 봅니다. 좀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진짜 진지하게 만약에 얘네들이 이거를 할 거라면 이게 3월 달에 얘들이 어디 갔어? 자, 3월 달에 유중이랑 신주인수가 부사채를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3월 29일 날 납입일이에요. 그다음 얘도 신주인 사건도 언제예요? 3월 29일 날 납입일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연말 12월부터 3월까지예요. 3월까지. 왜 3월까지냐? 이 종목을 어떤 종목이든 간에 뭐 코디 다 포함해서 언제든 날려버릴 수 있어요. 날려버릴 수 있다.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주식이 거래 정지가 되고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딱 시기가 가장 위험한 시기가 3월 달까지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3월 29일 날 넣겠다는 건 뭐예요? 얘네들 코디의 최종적인 것들을 다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수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인수와는 별개로 여기에서 이제 CB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결국엔 어떻게 된다? 뭐 CB야 뭐 나중에 바꿀 수 있으니까 집어넣는 사람들 FI들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뭐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돈을 넣어주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 수 있다? 이게 만약에 코디가 거래 정지 안 당하고 감사 의견 좋게 잘 나오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인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이 신주인수권 부사채랑 유상증자 결정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그러면 GP클럽이 인수를 하게 되면
저는 코디가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주가가 좀 잘 갈 수도 있겠죠. 예. 어쨌든 GP클럽이니까 잘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MOU 단계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계약이 안 나온다면 이 코디는 실망 매물이 분명히 많이 나올 수 있고, 그게 사실은 처음부터 얘들이 의도했던 게임이었다면 아마 무너지겠죠. 그런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을 안전하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디가 이런 좋은 상승을 지금 주고 있는 거는 어쨌든 돈을 넣었다는 얘기고, 그 돈이 들어간 거 보세요. 여기서 돈이 한번 들어왔고, 자 여기서 돈이 한번 들어왔고, 시작하자마자 돈을 넣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도 말하면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무슨 얘기냐면 자금이 이때 크게 들어오는 거 보고 저는 얘 오늘 이거는 최소한 돌파시키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돌파를 했었고, 상한가 가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상한가는 안 보내고 한번 죽였어요. 그 다음 시외에서는 좀 떨어졌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전고점도 돌파해 있고 차트상으로는 좀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진짜 만약에 계약이 체결이 된다면 더 갈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계약이 체결 안 된다면 그럼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보셔야 되는데, 가장 안전한 건 로스컷 걸고 그냥 보는 거고, 그 로스컷을 얘네들 깨면은 그냥 거기에서만 익절하고 나오시는 것도 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코디에 대해서는 저는 계약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 계약이 안 될 가능성도 여러분들은 대비를 하셔야지 이런 주식에서 돈을 먹고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날 이 코디를 이날 잡으신 분들은 이날 뭐 어디서 잡았을지 모르겠죠. 조정을 해서 잡았을지, 여기서 충분히 눌러줬을 때 잡았을지 어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날 잡으신 분은 여기서 지금 다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그러면 수익이 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 혹시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서 만약에 이제 월화수 관련돼서 걔네들 계약이 안 나오면 이게 폭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쵸? 그럼 그거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는 분인지, 그거에 대한 대비가 안 될 분들은 이런 주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대비가 난 될 수 있다 그러면은 가도 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항상 대응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대응을 못하면 여러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제가 하나 뭐 예를 들어드리면, 여러분 피플바이오 같은 것도 이날 좋은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잡으셨던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제가 이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었고, 그때 21선까지도 가능하지만 21선까지는 안 내려오고 아마도 요 정도 얘기 드렸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건 안 깰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 충분히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물을 탈 수 있느냐? 만약에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라면 여기서 물을 탔어야 돼요, 이날. 물을 탔으면 평단이 4,000원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쵸? 그럼 그 다음에 다음 상승 때 이 4,000원은 무조건 돌파합니다. 여기를 돌파할지 안 할지는, 여기는 이제 안전마진 라인이라서 여기에서 돌파할 수도 있고 돌파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수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물을 탔다면. 근데 물을 안 탔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비를 하실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좋은 상승으로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런 관점 보셔야 되고, 자, 우리 기술 투자나 이제 이런 코인 관련된 주식에 물린 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되냐면, 이 코인판 전체를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즉 무슨 소리냐? 자, 비트코인이 지금 ETF 출시 확정된 이후에 오히려 올라가지 않고 조정을 주고 있잖아요. 이 조정이 페이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관점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조정이 페이크고, 이 조정의 끝에서 터닝을 하기 시작을 하면 저는 비트코인이 금년에 많이 오를 거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 투자를 지금 손절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좀 더 얘네들이 조정되길 기다렸다 눌림목 잡고 나서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우리 기술 투자가 같이 오를 거라는 관점으로 보시고 좀 더 끌고 가는 것도 괜찮겠어요? 저는 그게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거는 선택이에요. 그냥 뭐, 아, 나는 일단은 뭐 떨어지는 거 싫으니까 일단 손절하고, 그 다음에 네가 말했듯이 그렇게 해서 터닝하는 때가 오면 그때 다시 들어가겠다. 다른 것들을 하다가.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분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관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려면 주식 공부를 오래 하고,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것들, 뭐, 또 뭐 있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디는 앞으로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은 여기로 마치겠습니다.